같은 전범 국가인데 네. 독일은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 처절한 반성을 하잖아요. 법애국제도 예. 거기서 나온 거고 나치 전범 반사들. 그런데 일본은 뭐 아마 가장 세게 나온 게 통솔개념이고 그 다음에는 뭐 별거 없을 겁니다. 요번에 또 그 우리 그 공군 T-50 예. 훈련기, 예, 고등 훈련기. 예, 에어쇼 예. 그거 두바이로 가려고 그러는데 다케시마 위를 뭐 날랐다고 공중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면서요. 예. 난 그거 똑같다고 봐요. 김종인, 이준석은 독일이고 우리 장 대표는 지금 일본 같은 느낌을 준다. 진정성이 안 보인다. 비상계엄을 뭐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상계엄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장동 대표가 저런 그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건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다고 예. 봐요. 도대체 진짜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 5.18이 마치 자기들만의 독점물인 것처럼 고집하면서 모든 사람이 5.18 참배를 막는 걸 선배라는 것은 제가 또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도 안타깝죠. 그것도 예.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건 맞다. 특히나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탄핵을 결정 내린 지가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당시 절차상의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네. 얘기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건 지금 2025년 11월 12월에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돌아왔습니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SBS의 최선호 논설위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선호 의원 지금 국회 운영이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 예. 출석 문제로 충돌이 있었고요. 1시간 만에 결국 정회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뭐랄까요, 키워드를 뽑아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김현지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해 충돌, 입틀막, 고성과 배치기 예. 이렇게 오전 상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최현일 의원이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서 이번 네. 국감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하는 거다. 그때 법률비서관을 했으니까 여기 참석하는 건 이해 충돌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주진우 의원은 이건 그야말로 입틀막에 나선 것이다. 내가 김현지 문제 계속 제기하니까. 아니 작년 국감에 그대로 했는데 왜 갑자기 올해 와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서로 고성이 계속 나오면서 이게 상황이 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정회를 선포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또 사달이 났습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건 국감 방해 작전 짜고 온 거냐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니까 그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작전은 누가 짜? 당신들이 방해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다가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예. 배로 그냥 미는 좀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지고 이후에 각자가 기자회견 하면서 이건 사실관계는 어떻다 뭐 이런 지금 상황 벌어지고 있는데 더 지금 상황이 웃긴 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막 전해진 소식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오후에 일정 따라가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예.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합의하면 가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좀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막상 국감장에서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오전만 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밝혔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안에서 그럼 이게 상황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건지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약간 의문이 꼬리를 무는 좀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예,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정회까지 가는 충돌로 이어졌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 국정감사가 정회되는 파행을 빚게 했는지 아마 보신 여러분들 또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은 소리가 나오면 한번 들어봐 주시고 제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에서 고성에 이어서
배치기까지 이어지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의원이 앉아 계실 것은 피감기관 증인석입니다.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강력히 항의합니다. 어제부터 제가 얘기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방해를 할까요? 서류에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신상 발언이 그렇게 막말하는 게 신상 발언입니까? 입틀만이 뭡니까 대체? 예. 자, 이렇게 충돌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이기현 의원.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연히 이기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겠죠. 이기현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도 얘기했고 결국은 속죄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영상에 다 나와 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인 건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이 몸싸움이 벌어진 건 나가던 송원석 원내대표가 돌아서서 나와서 자신에게 달려들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두 사람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 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과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을 던져놓고 그리고 부딪힌 건 피해자는 저희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얘기하는 둥 하면서 국감을 더 이상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하고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셨습니다. 최현일 민주당 의원이 먼저 주진우 의원을 향해서 있어야 할 곳은 국정감사 증인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저 주진우 의원이 무슨 내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니까 이틀막 하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정회가 되고 나가는 이기현 의원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배치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 주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느 분 먼저 얘기하실래요? 조홍철 의원 한번 먼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2020년에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때 원구성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도종환 그리고 이계호 예. 의원이 문체위원장하고 농해수 위원장으로 보임이 됐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 직전에 바로 며칠 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도종환 위원이 했었고 예. 이계호 의원은 농림부 장관을 했었어요. 장관 하다가 바로 상임위원장으로 가더라고. 아니 그러면 이 국감을 뭐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뭐 거기에 질의를 하거나 국감을 하거나 상당 기간은 자기가 하는 건데 자기가 한 게 지금 그 해당 상임위가 예. 추궁하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거기에 이 사람들이 가서 상임위원장 하는 게 맞냐? 네, 직전에 이건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또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을 예. 둘이씩이나 맡아서 예. 그래서 이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건 이해충돌인 것 같은데 예. 역시 그 뭐 저 전투력이 약한 당시에 새누리당인가 뭐 하여간에 한 번 뭐 성명 내고 말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요번에 주진우 의원한테 당신 옛날에 윤석열 때 비서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정인석이 가 있어라. 그거 민주당이 과거 장관을 위원장 시킨 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좀 아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면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야당이 됐잖아요. 예. 이건 트집 잡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최현일 의원이 이해 충돌을 이야기하는데 뭘 보고 읽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인이 써온 걸 읽은 건지 누가 써준 걸 읽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김근식 네.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금방 말씀하신 최현일 의원 영등포 구청장을 하고 네. 이번에 이제 의원이 된 사람이고. 제가 가끔 출퇴근길에 이렇게 뭐 서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기현 의원도 뭐 그동안은 언론에 이렇게 집중적인 조명을 상대적으로 받지 않은 분인데 그 이야기는 두 명 다 나름대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과격하거나 경거망동을 하지는 않았던 분으로 기여를 합니다. 이기현 의원은 품성면으로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 제가 오늘 이 장면에 주목하는 것은 최현일, 이기현 두 명이 나서서 이 운영위의 이 파행을 주도했다는 점이 민주당의 이른바 이 강성 지지층에 포박당하는 이 정치 문화, 정당 문화가 예. 어디까지 이게 확산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다. 오늘 민주당의 전략이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전략이었다고 예. 봅니다. 최현일 의원이 저렇게까지 앞장서 선봉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그동안 뭐 이런 네. 논쟁에서 최현일 그럼요. 의원 이름을 들어본 적이 별로 그렇죠. 없어요. 이기현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엊그제 그 이른바 재판중지법 국정안정법 허황된 논리를 써가면서 대통령 옹호하다가 대통령실한테 조금 좀 경고를 받았잖아요. 예.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의 강성 팬덤을 쫓아가는 이 정당 정치를 좀 완화시켜 보려는 게 대통령실 생각이었다고 보였는데 지금 최현일하고 이기현까지 나서 저런 걸 보면 대통령실의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최현일, 이기현 이 두 명이 그런 강성 지지층의 어떤 요구에 응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의외의 장면이 연출되는 걸로 봐서는 민주당의 이런 극단적인 강성 정치화되는 것이 이제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한두 명이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이 돼버리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 먼저 할게요. 여기 오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곽규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상호 수석을 향해서 김현지 부속실장 100% 나온다고 큰 소리 치더니 왜 생각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곽규택 의원의 질문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답변하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100% 출석 장담한다 이렇게 하셨다가 그다음에 말이 갑자기 바뀌셨더라고요. 김현지 실장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다시 말이 바뀌신 이유 대통령이 지시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과거에 계속해서 운영에 출석했던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러나 총무비서관이 부서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회에 불출석하기 위해서 한 인사가 아니고 김남준 실장을 알겠습니다. 대변인으로 채택 그런 인사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것이고 사실은 예. 부속실장이라 하더라도 출석 의무가 없지만 부장님, 오전 제가 중이라도 질문 출석을 하려고 이어가겠습니다.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상호 수석이 100%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거부됐다. 오전에 나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결국은 오전에 나오는 것으로 여기에는 대통령실의 생각도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게 대통령실이 원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네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거는 대통령실의 생각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약간 상황이 예. 서로 말이 약간 엇갈리고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게 정확하게는 오후 한 3시 40분 정도에 예. TV조선에서 단독 기사라면서 올립니다. 이 예. 기사인데요. 이게 김현지 이수행 취소하고 용산대기라는 단독 기사라고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그 뭐 김남준 대변인이 얘기한 거던데 뭐 그렇게 단독 기사라고. 뭐 이렇게 해서 올려 예, 안 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예. 올리자 예. 바로 공지가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예. 4시에 예. 공지가 나오면서 대기 중이다. 예. 오전에는 오후에 그 직전에 그럼 따라가려고 그런 했는데 거군요, 기자가. 예. 따라가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따라오지 말고 대기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기사 TV조선 기사에 보면 말미에 이거 꽤 전에 정리된 건데요 라는 식의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을 쿼터를 따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공유가 당연히 됐어야지 마땅한 것 같은데 이건 또 지금 우상호 수석은 또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훈식 실장한테는 전달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전에
대통령실 출입하는 출입기자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렇게 정리된 거는 좀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강훈식 실장한테는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우상호 수석은 이걸 제대로 좀 전달을 못 받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오후 이건 오전 답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오전에 아마 나온 답변이니까 만약에 최선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점심 시간에서 오후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답변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 답변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좀 사실관계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예. 어쨌든 말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점검회의를 가려고 하다가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김 실장은 오늘 국회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계세요. 대기하고 계시다가 국회가 부르면 다녀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공지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현지 부속실장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라고 하면서 계속 공세를 취했고 민주당도 나오긴 나오는데 국민의힘이 나와봤자 국민의힘이 보나마나 이렇게 정치 공세로 할 텐데 나오는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래도 오전에라도 나오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민주당의 마지노선이었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서 자 그럼 오후에 지금이라도 나오라고 해서 한번 질문하고 답변 들어보자. 뭐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안 나온 게 좋죠. 국민의힘도 그럼요. 근데 예. 주황색 딱지를 딱 붙여놓고 예. 계속 저 뭔가 이상해. 뭐 있어. 안 그러면 저럴 리가 있어. 이렇게 계속 울고 먹는 게 국민의힘으로서 훨씬 낫죠. 그러면 국민의힘도 속내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그런데 그건 뭐 완전 속내인데 김현지 실장의 경우에도 어쨌거나 오전엔 나가려고 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건 안 된다. 반반 지키나면서 거부해서 난 못 나갔다라고 하다가 대통령께서 대기하라 해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 끝내 안 부르더라. 그래서 난 못 나갔다. 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지금 계속 만들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런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민주당이 그 국정개속법인가요? 뭐 얼마 전에 안정법 예. 이후에 또 대통령하고 사인이 안 맞고 용산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건가요 이게? 대통령 분명히 국회 나가라고 대기를 지켜놨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그걸 거부해가지고 못 나갔다. 그러면 용산에서 또 이러지 마라. 우리는 나가는 게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데 니네를 왜 그러니? 마침 그 강훈식 실장 곡이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하면서 민주당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예. 제가 봐도 국민의힘에 저는 전술적 미스가 있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김현지 꽁꽁 숨긴다라는 게 국민적 의혹은 계속 커졌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국민의힘에겐 나쁘지 않은 호재였는데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에서 증인 채택 문제를 곱고 설랑설리하다가 오전만 나오자고 민주당이 내놨잖아요. 근데 오전은 무슨 반반 지키냐고 거부를 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오늘 오전에 진행된 거 보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내놓은 논평을 보니까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5명 질의하고 한 30분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현지 나왔어도 오전에 이렇게 됐으면 또 최현일이 나서서 주진우 까고 또 주진우 또 신상발을 하면 또 개기고 그러면 대충 앉혀놓고 한 몇 분 지나면 끝나지 않았겠느냐. 뭐 사후적인 결론입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반대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원내 지도부라면 오전이라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꽁꽁 숨긴 걸 드러내줘야 우리는 또 할 말이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지났고 오늘 오후 전략인데 오후에는 이제 갑자기 급변침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너 남아 있어 국회에서 부르면 가. 이건 마치 박수현 정청래가 국정안전법 운운하면서 재판중지법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나를 끌어들이지 마 했던 거랑 비슷한 지금 이 모양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를 빨리 털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 오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김현지는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합의해서 나오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국민의힘이 나오면 우리 할 말 없어 이렇게 빼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와서 정말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굉장히 국민들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정말 할 말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제 구실되지 말고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경내에 있는 거 합의해서 부르면 30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으면 제가 좋겠어요. 국회에 있는 후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카톡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힘에서 요청하면 어떠냐라고 하니까 아직 지금 확인 중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뭐랄까요 속마음도 안 나오고 애지중지하는 김현지 여기를 계속 비판하는 컨셉으로 가는 게 뭐 정치적으로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그동안 국민의힘 내의 분위기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고 뭐 오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정말 나가기 위해서 대기한 것인지 아니면 국합 배드캅 전략으로 대통령실은 이렇게 보였는데 민주당이 나서서 그냥 그 얘기를 안 꺼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엇박자인 건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라고 국민의힘도 약간 엉덩이를 빼고 있는 것인지 지금 조금씩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 좀 확인을 열심히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늘 뭐 최현일 의원, 이기현 의원 뭐 이런 평소에 합리적이고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는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 이 오전 상황이 파행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 두 의원이 있었다. 뭐 민주당이 그런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국회를 향해서 또 하나 우리는 나가도록 준비를 시켰다. 대기하도록 지시했으니 이제 몫은 국회 특히 국민의힘의 몫이다.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운영위에서 누군가는 국민의힘 의원은 이 기사를 들고 속보가 떴는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저 언제든지 합의가 되면 나오라고 대통령도 지시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저 운영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저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해서 합시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그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안 하면은 이거 뭐 복합 배팅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기 중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저 국민의힘이 제의를 안 했다. 그러면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블러핑이다라고 간주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나와라 그러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쉽게 받기 힘들 겁니다. 왜? 오전 오후가 이게 2분의 1씩이 아니고 오전은 10시에 시작해서 대개 12시에서 12시 반 정도에 끝나는 건 2시간 반인데 기관 업무 보고하고 그러면 이제 당장에 손 들어가지고 각 의원들 돌아가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그 끝도 없어요. 그게 한 30분 걸리고 그리고 의사 진행 발언하고 싸우고 신상 발언하고 정회하고 그러면은 실제 오전 중에 질의가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 평온한 가운데 무쟁점이라면 한 7, 8명 가는데 조금의 쟁점이 있으면 한두 명, 두세 명밖에 못 가요. 그러기 때문에 오전 나가겠다고 한 거는 안 하겠다는 거고 이제 오후에 나와라. 그런 거는 12시까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요구를 해도 아마 민주당이 이거 받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알리바이를 주장하려면 나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돼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 국민의힘 운영위에서 지금 어떤 논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력하게 김현지 출석을 요구해서 민주당 합의를 요청해야 될 거예요. 그 민주당이 이걸 질질 빼게 되면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공언혹스럽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요청을 할 것이고 저는 그때 지금 조응천 의원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과연 저걸 받을까? 김현지를 선뜻 내놓을까?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죠. 최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짜고 치는 고들이었던 건지 대통령실은 큰 폭넓은 것을 보여줬고 민주당에서 이러저런 핑계로 막았으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고 아닌 건지 아니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과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와의 불협화처럼 대통령실은 어떻게든지 중도 실용으로 해서 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그걸 못하는 식의 약간의 당정 갈등인 건지 이건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은식 교수 또 평소에 품격 있는 언어 많이 쓰시는데 오늘 방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까 까고 개기고 이런 표현 쓰셨는데 뭐 비판하고 반박하고 뭐 이 정도로 또 제가 수정을 하도록 역시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겁니다. 뭐 지상파니까 저희는 또 품격 있는 저 방송을 지향해야 하니까 일종의 지식인으로서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은 여러분 오늘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이 국정화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어떤 소식을 나왔다 안 나왔다
어떤 소식을 전할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원래 유하고 잘 웃는 정치인인데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상당히 단호한 표정을 많이 보이더군요. 보니까 오늘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전 정부, 이전 정부 또 김건희 씨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가 이렇게 국가의 수장고라든지 또는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서 발본색원하고 내용들을 다 확인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 여야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인사말에서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미 많은 기록들을 삭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국민들에게 지난 정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저희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받을 건 받겠지만 지난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 모두를 없애버렸던 지점들에 대해서도 미리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자, 김건희 씨가 유적 뭐 이런데 또 가서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가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와봤더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취임하고 와봤더니 이미 이전 정부의 자료가 많이 삭제가 됐더라. 미리 양해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관련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드릴 수 없고 답변할 수도 없다. 이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한다 이야기하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좀 그 김건희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최선호 의원 SBS 뉴스에서 8시 뉴스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내용이 지금 화제가 되고 결국 오늘 김건희 특검의 브리핑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범죄와 정확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아직 결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지금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체포하러 갔더니만 2층에서 뛰어내려서 지금 도주 중인. 압수수색을 가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수배 중인 걸 알고 바로 체포하라 경찰에 뭐 연락을 해서 했는데 오는 과정에서 2층에서 뛰어내렸다.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도주한 상태인데요. 이모 씨. 뭐 이모 씨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모 씨가 이 이모 씨에 관련한 이제 김건희 씨와의 관계는 2013년부터 16년인가요? 그때 사용하던 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가 됐고 이걸 포렌식을 하다 보니까 그 한 3년 남짓 3, 4년 되는 동안 500통 넘는 문자를 김건희 씨하고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건진법사를 직접 소개한 인물이고 그 외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친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된 것 같다라는 건데 이게 그럼 2013년부터 16년까지의 관계로 끝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폰 자체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사용한 김건희 씨의 폰을 포렌식해서 나온 게 그렇고 그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과 조언을 듣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한 여러 가지 범죄 관련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한 게 없느냐. 이걸 보겠다는 거고 특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이런 상황들까지 막 그 공개가 되고 이러니까 사실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 되게 참담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모 씨와 김건희 씨가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SBS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이모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고 유죄를 받은 사람도 있는데 이 씨는 기소가 안 됐고 재판도 안 받았다. 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되고 재판을 진행 중이어서 뒤늦게여서 뭐 안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이 사람이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도 뭐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 과거 기사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 부분은 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질문이 문의가 하도 많아서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의자는 도주 중입니다. 특검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입니다. 피의자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병 확보 이전에 수사와 관련한 어떤 논란도 수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주 이후 이에 대한 모 언론의 확인 요청이 있었는데 수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보도 자제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다른 모 언론 보도에는 특검 측에 어떠한 확인 내용 절차 거치지도 않고 보도가 됐습니다. 현 단계에서의 각종 추측 보도는 사건 수사와 실체 파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김건희 씨 관련 주가 조작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진력하고 있고 도주한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 브리핑 내용 보면은 이 이모 씨 검거가 상당히 김건희 특검의 앞으로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다. 그런데 더 궁금한 건 왜 이모 씨의 존재가 이전의 검찰 수사 이미 뭐 이종호 씨 등 이런 사람들 다 뭐 또 기소가 되고 재판 받았는데 이 사람 이름은 거론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가. 뭐 기사를 찾아봤더니 2년 전 뭐 이럴 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재판조차 받지 않았던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던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아마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혹시 뭐 관련 기사 보시거나 했습니까?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들으신 글쎄요. 거예요? 이게 또 남성이라 예. 국민들 또 굉장히 불필요한 또 의혹들이 증폭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불편한데 예, 그런 부분은 뭐 지금 특검의 예, 수사 내용은 그럼요.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게 오래전에 자주 주고받았던 관계라고 하고 또 최근에도 만약에 계속 이어진 그런 그 소통을 했다고 한다면 김건희 특검에서 아마 체포를 하면 수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도이치모터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데 압수수색 도중에 2층에서 뛰어내려서 그러니까요. 도망갔다고 하면 그게 더 이제 더 예. 충격적인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서 기사 보니까 또 기소가 안 된 걸 또 축하하는 무슨 뭐 파티도 했다는 이야기도 예. 있고 그래서 뭔가 찜찜한 지금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 신병 확보가 중요하니까 신병 확보를 하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뭐 밝혀내고 진상을 파헤쳐야 되겠죠.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언론에서 늘 이제 의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관련해서 의혹이 그동안 제기가 됐었는데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으로 있는 동안은 그 의혹이 뭐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수사해도 무혐의. 그런데 이제 영부인이 아닌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고 특검에 수사를 하니까 김건희 씨는 결국 구속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의혹은 정말 한 점 의혹도 없이 할 수 있는 선에서 특검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는 가려지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뭐 상당히 비난을 많이 했었죠.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슬슬 흘려가지고 기소 이전에 이미 만신창이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그게 윤석열 사단의 특기였습니다. 그런 걸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 사실 이 기사 잘 못 봐가지고 지금 좀 찾아보니까 주가 조작 때문에 압수수색을 갔는데 그 뭐 이모 씨 이모 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음주운전으로 수배가 돼가지고 우리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 빨리 와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가라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도망을 갔다는 거잖아요. 2층에서 뛰어내렸답니다. 네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수배는 음주운전 수배예요. 그러면 음주운전으로 하면서 필요하면은 경찰하고 뭐 공조를 해서 신병을 받든가 그렇게 하면 되지.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참 남녀가 그 얘기 뭐 너무 유별한데 뭐 은밀한 관계 이게 mov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검찰 없애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걸 답습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모 씨 신병을 빨리 확보해서 지금 SBS 보도로 알려진 이모 씨 빨리 신병 확보 체포해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자 이제 국민의힘이 영남만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이 되겠다. 그동안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도 이런 노력은 끊임없이 있었는데 오늘 광주 5.18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참배를 하지 못하고 멀리서 묵념만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고 들어보시죠. 내각연합 장동혁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정동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
5.18 정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18 정신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당부를 떠나서 모든 재판,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로 재판이 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절차를 문제 삼고 그래서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제가 5.18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서 5.18 영령들에게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을 기르고자 하는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되고 미래 세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 어디지 장동혁 같은 잡자가 지금 여기 하나 한 양이 말이 돼? 없지라고! 예,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 최선호 의원, 예. 그 광주 뭐 시민 또 시민단체 이런 관계자분들일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가 참배할 자격이 없다고 어디서 장동혁 같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 근조화음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조화. 네, 예. 그것도 결국은 거기서 장동혁 대표 이름을 막 떼어내고 치우고 이런 장면까지 나왔는데 네. 지금 뭐라고 그 근거가 뭡니까? 그분들이 장동혁 대표는 참배할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극우 선동하는 장동혁은 그 광주를 떠나라. 이 구호 정도로 이렇게 추격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광주 이게 뭐 글쎄요. 이제 제가 뭐 붙잡고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냥 간명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광주라는 곳이 5.18이라는 게 이른바 군사 독재 정권의 계엄에 맞서면서 어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민들이 저항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에 오버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그 12.3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보이고 있는 행동, 뭐 그 탄핵이 불법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른바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세력들과도 정확하게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른바 계엄 그리고 민주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순이다. 그러면서 5.18에 찾아오는 것이 용납할 수 있겠네. 이런 감정 속에서 아마 30여 분 정도 모여 와서 몸으로 막았고 결국에 이제 멀리서 고개만 숙이고 돌아가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약속을 했습니다. 당대표 될 때 한 달에 한 번 광주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내려간 건데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과의 절연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늘 같은 상황은 다시 다음 달에 가도 똑같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참배가 무산된 다음에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는 탄핵 심판 그 과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각을 주장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한다는 것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된 시점 자체가 이미 탄핵이 다 끝나고 대선도 끝나고 새 정부 출범하고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범하는 건데 그때도 똑같이 그 탄핵 과정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비춰지는 것 아니냐. 그렇죠. 비상계엄을 뭐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상계엄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저런 그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건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다고 봐요. 예. 도대체 진짜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 5.18이 마치 자기들만의 독점물인 것처럼 고집하면서 모든 사람이 5.18 참배를 막는 걸 선별하는 것은 제가 또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 부분도 안타깝죠. 그것도 예. 옳지 않다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건 맞다. 특히나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탄핵을 결정 내린 지가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 당시 절차상의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투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네. 얘기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건 지금 2025년 11월 12월에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바로 비대위원장 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탄핵의 강 계엄의 늪을 건너기 위해서 했던 개혁 조치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탄핵이 심판 과정 중에는 우리 당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선이 끝났고 또 우리가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당론을 변경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막았던 거고 그때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날짜도 안 잡아가지고 그걸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 될 때 윤어게인 세력의 지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엄의 늪에서 윤석열의 발목에서 윤석열의 늪에서 탄핵의 강에서 못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하고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함께 맞서 싸운다 뭐 이런 브리핑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전범 국가인데 독일은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 처절한 반성을 하잖아요. 법외국제도 거기서 나온 거고 나치 전범 반사들. 그런데 일본은 뭐 아마 가장 세게 나온 게 통속개념이고 그 다음에는 뭐 별거 없을 겁니다. 요번에 또 그 우리 그 공군 T-50 훈련기 고등 훈련기. 에어쇼. 예. 그거 두바이로 가려고 그러는데 다케시마 위를 뭐 날랐다고 공중급유를 해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이 있다면서요. 난 그거 똑같다고 봐요. 김종인, 이준석은 독일이고 우리 장 대표는 지금 일본 같은 느낌을 준다. 진정성이 안 보인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 이소부화에 나오는 다리를 건너는 강아지가 입에 그 고기를 물고 밑에 물을 보니까 웬 개가 고기를 물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다 다 놓쳐요. 멍하고 이제 다 놓쳐요. 그러니까 거죠? 지금 강성 아스팔트 그 힘으로 지금 대표가 됐는데 이대로 가면은 지방선거 안 될 것 같으니까 중도로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 그럼 광주 가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참배 마치면 다행이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일이 벌어져 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쫓겨나도 나쁘지 않다. 손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난 그런 게 좀 우려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70년에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폴란드의 유대인 피해자들이 묻혀 있는 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직까지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오늘 그 5.18 국립묘지 참배를 막은 광주 시민들의 또 행동에도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까지 한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김은식 교수는 그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서 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연말 연초에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장동혁 지도부가 끊어내지 않으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당에도 그런 요청과 요구의 분위기가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지 못하고 계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애매한 입장으로 있는 국민의힘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뭘 아무리 잘못하고 민주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해도 국민들 특히 중도층 선거 전국 선거를 좌우하게 되는 중도층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뻔한 상황인데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게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게 정당의 목표인데 지금의 우리 당의 목표는 감정적인 지배적 분위기가 뭐냐면 그냥 이재명에 대한 분노. 이재명 끌어내리자.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통령감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과거 지향적인 과거의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비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먼저 그
개과천선하고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민주당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대안 세력으로서 대안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 이런 예.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던데요. 예. 그 이제 정확하게 암은 안고 있어봐야 살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 제목으로 해서 지금 이제 권성동, 추경호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하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이래가지고 안 되고 결국에는 정당해선 불가피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윤석열 세력과 또 한동훈 대표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세력 둘 다 척결하고 보수 새로운 보수로 어떤 뭘 해야 된다 이런 그러면 얘기입니다. 누가 남죠? 그래서 이게 괄호 열고 괄호를 닫고 나를 중심으로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야당발 정계 개편, 작은 정계 예. 개편 얘기 계속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구심이 되기 어렵고 뭐 다른 야당들하고 같이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걸 모색하는 흐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도 좀 있고 외부에도 좀 있고 그런데 딱히 뭐랄까요 동력은 생기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계신 김근식 그 교수처럼 국민의힘 내에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에서 이제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당 해산이 불가피해 보이니 국민의힘은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그럴 리는 뭐 가능성은 제로죠. 예. 예,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정계 개편이 원래 동력이 지방선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 선거가 그거다 보니 각 정당이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의원들이 예. 일단 자기 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니까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 각자 그 봉토가 있는 그 상황에서 요건 지키고 중간지대를 얼마나 먹을까 뭐 그 생각밖에 없는 건데. 지금 뭐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협력해서 어느 지역을 그 조국 전 대표가 나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후보를 안 낼까? 그래서 협력할까?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연대 없다고 오늘 선을 긋긴 했지만 야 서울시장에 개혁신당 후보가 나오면 국민의힘은 야 이거 어렵다. 야 개혁신당 차라리 경기지사나 뭐 다른 지역에 아마 후보가 나오면 우리가 안 내고 뭐 이런 것까지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메이저 광역 단체장을 양보하지는 못할 겁니다. 예. 못하고요. 예. 뭐 기초단체장 몇 개 주고 예. 뭐 한두 개 주고 뭐 그렇게 하려고 작은 하겠죠. 정당이 또 그러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예. 아니 근데 뭐 그 구분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니까 이건 안 되는 예. 얘기인데 예. 지금 뭐 저는 중간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민주당보다 더 미운 게 예. 사실 국민의힘이에요. 저 진작에 저건 죽어야 사는 정당인데 죽지도 않고 산 것도 아니고 좀비처럼 지금 계속 저러고 다니고 있으니 진짜 아유. 연말 연초에 좀 기다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연말 연초 김은식 교수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단하시는 예. 자, 세 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있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